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천 코치입니다. 자, 대우건설 어제는 강하게 폭등을 하면서 정말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오히려 경고가 풀리면서 우리 장중에 지금 마이너스 12%까지도 거의 폭락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현재 이 고점 추세 역시 그대로 저항을 받고 있고 아래에는 지지할 이 이동평균선조차 없다 보니까 주주님들 정말 공포감이 들고 걱정도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대우건설 말씀드렸던 거는 양봉이 떴으면은 얘가 이제 추세로 전환을 하려면 이 안착 작업이란 걸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신 대로 오늘 이 시장 전체적인 투매랑 좀 맞물리면서 제가 원했던 이 흐름이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착에 실패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거죠. 물론 이 종목이 안착에 실패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세력들이 현재도 이 의도적으로 눌림을 만들고 있는 거라면 분명히 다시 한번 이 하단에서 지켜주는 이 최후의 맥점 라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많이 힘들고 불안하시겠지만 저와 맥점 코치가 이 대우건설 끝까지 함께하면서 중심 잡아드릴 테니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시간에는 이 대우건설 이 하락이 왜 발생을 했는지 이 음봉이 주는 이 진짜 속뜻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뜯어볼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대우건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또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서 이 수익까지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앞으로 방에서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대우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매일같이 이 대우건설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이어서 대우건설 이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계속적으로 이 박스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 온전한 상승세를 우리가 잘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이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들어갔다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현재 이 상승에 대한 눌림목을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제 어제 엄청나게 폭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온전한 상승세를 먹을 수 있었던 이 맥점 분봉 라인에서 이 돌파 있죠, 돌파. 이 돌파에 대한 흐름이 어제 떠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돌파를 하면 매수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매수를 제가 하자고 했죠. 근데 오늘 이 상승세를 전부 덮어버리는 더 큰 매도세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시그널조차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 이 흐름 때문에 지금 매도가 더 깊어졌다. 자, 보시면 분명 저와 같은 관점으로 지금 이 대우건설을 접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목돈을 넣은 이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대 양봉이 떠줬겠죠. 자, 그런데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던 건 추세로 전환을 하려면 항상 돌파 뒤에 뭘 확인해야 되냐? 바로 이 안착 작업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드렸던 게 이 대한강통신이죠. 자, 돌파가 나오고 안착 작업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대한강통신은 저항을 받던 주가가 그죠? 돌파를 하고 나서 이 양봉을 한 50% 구간까지만 훼손을 하고 그러니까 유지를 해주고 안착 작업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다음 방향성이 진행이 되는데 대우건설은 훼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즉 돌파를 했다가 다시 깨지면은 이거는 우리는 안착의 실패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단기간에 진입을 했던 단타 물량들 그리고 여전히 이 추세가 저항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기존의 보유자들 이런 버텼던 물량들이 동시에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큰 이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음봉조차도 이 앞에 나왔었던 매수 위에 이탈이 나왔었던 것처럼 페이크성 음봉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금 저점을 깨버리게 되면 하방에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잠재적 매도 물량까지도 더 생기게 되면 다시 이 구간에서는 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공포가 지배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을 하던 주가가 여기서도 제가 11선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엑시트를 했던 것도 11선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던 주가가 엑시트 신호가 나요. 그 다음에 보이는 현상이 뭐냐면 지지였던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저항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도 저항이 된 겁니다. 돌파를 못한 거예요 이게. 대한강통신 제가 비교를 해드렸죠. 얘는 어떤 거였냐면 보시면 저항을 받던 이동평균선을 얘는 돌파를 한 거죠.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면 이렇게 간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여전히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순식간에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 기준선이 또 이탈이 될 때 대응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현재 이 음봉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대우건설의 시세가 끝난 건지 다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대응점을 좀 말씀
말씀드려볼게요. 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반등에 대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저점을 낮추면서 다시 바닥을 확인하러 가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린 다시 이 저점 찾기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래의 기준을 다시 대입을 해보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락이 시작이 될 때부터 강조를 했었던 거는 지금 이 대우건설은 전체적인 상승에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맥점까지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 이때부터죠. 제가 일주일 전부터 이게 이제 가짜 반등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서 이 맥점 차트에 터치가 될 때 그때 이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그래서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보면 보시면 이제 주가가 터치를 하긴 한 거예요. 자, 물론 밴드의 안에까지도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 하락폭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한 차례 좀 개미털기성의 매도가 살짝 떨어지더라도 이 구간은 저는 이 지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더라도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구간마다 조정이라는 거는 발생하죠. 그 조정의 형태가 이제 가격 조정으로 나오는지 시간 조정으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린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구간에서는 이 박스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가 이제 시간 조정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가격 조정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가격 조정으로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러니까 지금 추세대를 그려보면 그러니까 지그재그성의 조정이 나온 거죠. 횡보 조정이 아니라 이 조정이 된 형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깃발 모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깃발형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대우건설의 엑시트를 이야기했었던 거는 고점이 3개가 형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고 우리가 보통 주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이 3개가 형성이 됐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끝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제가 깃발형은 지그재그로 나온다고 했죠. 반대로 저점을 3번을 두드리면 이거 이제 또 반전에 대한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추세 반전의 형태. 그러니까 이번 조정에서 한 번 더 약간의 하락이 나오더라도 깃발형의 형태를 봤을 때 3저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 조정 팔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이 맥점 밴드 안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주봉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주봉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추세가 깨졌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바로 이 5주선에 대한 이탈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 종목이 지금 이 3개월이 넘게 이 5주선에 대해서 이탈이 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게 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현재 이 하락이 좀 거세지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뭐 봉이 하나가 더 생기면 바로 이 10주선에 터치를 한다라는 거죠. 10주선. 10주선에 터치하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다음 추세든 나올 가능성이 있는 또 그 구간이라는 거죠. 특히 현재와 같이 시장이 투매로 나오고 조정이 파동으로 나올 때는 그러니까 일봉보다는 이렇게 주봉상에서 좀 더 큰 뷰에서 저점을 잡을 때 그때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뭐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긴 하겠지만 25,000원 가격대인데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도 25,000원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는 맥점 차트와 바로 주봉의 이 10주선이 최선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주봉이 뜹니다. 그죠? 새롭게 뜨죠? 제가 말한 대로 이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는데 그 하락을 좀 지켜보다가 주봉상의 저점과 제가 말한 이 일봉상의 맥점 차트의 시그널에 닿게 되면 그때 이제 이 매수의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다 번호를 조정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자, 왜 맥점 코치는 온전히 들고 오던 주가를 이 4만원에서는 매도를 하자고 하고 그리고 현재 이 조정이 진행이 되는 구간에선 왜 다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레이킴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청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